회생 절차에서 부채 조정은 단순히 면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자 전환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채권자에게 현금 변제액 대신에 주식으로 대신 갚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실무상 실제로 출자 전환의 방법을 활용해서 채무를 탕감하고 있습니다. 출자 전환의 방법도 등가 발행, 액면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배정하는 등가 발행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증 발행,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더 비싼 100,000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출자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할인 발행의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상 출자 전환의 방법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채무 조정, 탕감을 하고 있는데 다들 기계적으로 당연히 그냥 출자 전환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니까 당연히 출자 전환을 반영을 해서 회생 계획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피상적인 방법보다는 출자 전환을 왜 하는지 그 필요성과 출자 전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도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만이 훨씬 효과적인 회생계획 위반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출자 전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면제와 출자 전환과 같은 다양한 어떤 채무 탕감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출자 전환 내에서도 실무상 대부분은 등가 발행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할증 발행 같은 것들도 병합해서 생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자 전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기존 주식에 대한 병합, 그리고 채권에 대한 출자 전환, 그 이후에 다시 주식을 병합을 하게 돼서 최종적인 지배 구조의 변경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기존 주식을 병합하고 출자 전환을 하고 다시 기존 주식과 출자 전환 주식을 재병합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각각의 항목별로 왜 기존 주식을 병합하는 게 필요하고 출자 전환했을 때에 다시 재병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야만이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적인 회생 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책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자 전환의 방법은 이건 이제 총괄표이고 지금 보게 되면은 각 채권자별로 상세 내역도 회생 계획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기재를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기존 어떤 출자 전환 현황과 출자 전환하면서 아니면 기존 주식을 병합하면서 한 주 미만의 그런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자 전환과 출자 전환 후의 주식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무상으로 소각해야 되는 단주 미만의 주식 수도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저희 기업회생 실무 강의에서는 모든 수식이 세팅된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액면가나 아니면 출자 전환의 방법, 숫자만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모든 이런 숫자가 계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상세한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 전환 방법을 포함해서 실무 강의를 듣게 되면은 회생계획, 더 나아가서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서류를 왜 이 서류를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작성하고 그때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둘 수 있는지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전부 다 갖출 수가 있는 게 이번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